저예요. 저 박서연이에요. 당신 딸. 33년 만에 재회. 글로벌 CEO 앞에서 68세 매점 관리인이 무너집니다. 왜 저를 버렸어요? 떨리는 목소리, 쏟아지는 눈물.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도연은 사죄만 반복합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서연은 돌아섭니다. 33년 만의 재회는 또 다른 이별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30년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아빠, 나 왜 버렸어요? 새벽 4시 박도연은 그 목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30년 전 목소리, 5살 딸아이의 목소리. 침대 시트는 식은땀에 젖어 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습니다. 또 꿈이야. 도연은 일어나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거울 속 68세 남자. 주름진 얼굴, 기름때가 배어 검게 변색된 손톱, 말라버린 입술. 그는 거울을 보지 않으려 합니다. 자신의 얼굴이 싫으니까요. 15분 후 도연은 시외버스 터미널 매점 앞에 섭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형광등 스위치를 올립니다. 불빛이 깜빡이며 켜지고 매캐한 공기가 코를 찌릅니다. 30년째 같은 냄새, 같은 풍경, 같은 하루. 도연은 커피 머신 전원을 켜고 진열대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없습니다. 표정도 없습니다. 그냥 기계처럼 움직일 뿐입니다. 샌드위치 유통기한 확인, 음료수 재고 점검, 바닥 청소. 모든 게 자동입니다. 도연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청소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넵니다. 도연은 고개만 까닥입니다.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아주머니도 더 묻지 않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압니다. 도연이 말 없는 사람이라는 걸. 매점 안쪽 벽 달력 옆에 작은 액자 하나. 먼지가 쌓였지만 유리만은 깨끗합니다. 도연은 매일 그 액자를 닦습니다. 사진 속 5살 여자아이. 꽃무늬 원피스, 노란 리본. 아이는 웃고 있지만 도연은 그 웃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진 찍던 그날도 아이는 울고 있었으니까요. 도연은 액자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뭅니다. 가슴이 조여옵니다. 매일 같은 고통, 매일 같은 후회. 서연아 작게 중얼거립니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닿지 않는 사과.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새벽 버스 기다리는 할머니. 도연은 따뜻한 캔커피를 건넵니다. 아들은 잘 있나? 도연은 고개만 끄덕입니다. 할머니는 잔돈 받고 나갑니다. 시계가 5시를 가리킵니다. 터미널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버스 엔진 소리, 안내방송, 사람들 발소리. 도연은 그 소음 속에서 혼자입니다. 늘 그랬듯이 그의 눈이 다시 액자로 향합니다. 눈가가 뜨겁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다 말라버렸으니까. 미안하다. 오늘도 도연은 하루를 버팁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30년 전 그날 도연은 28이었습니다. 아빠, 배고파. 5살 서연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새벽 5시 도연은 아이를 업고 시외버스 정비소로 향했습니다. 아내 윤정민은 병원 입원 중.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아빠가 빵 사줄게. 정비소 한 구석. 도연은 서연이를 작업대 옆 의자에 앉혔습니다. 담요로 덮어주고 빵과 우유를 건넸습니다. 여기서 착하게 있어. 아빠 일하는 거 구경해.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빵을 베어 물며 아빠가 버스 밑으로 들어가는 걸 바라봤습니다. 기름 냄새, 공구 소리, 아빠의 신음소리. 이거 또 고장이네. 부품 주문해야 하는데 도연은 온몸이 기름투성이가 되어 밤새 일했습니다.
서연이는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때로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아빠가 쓰는 공구를 구경했습니다. 서연아, 위험해. 저리 가 있어. 싫어. 아빠 옆에 있을래. 그런 날들이 한 달, 두 달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비소 소장이 도연을 불렀습니다. 박 씨, 아이를 매일 데리고 오면 곤란한데. 죄송합니다. 맡길 데가 없어서 알아. 근데 안전사고 나면 회사 책임이야. 알아서 해결해.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결? 어떻게 해요? 병원비는 하늘 같고 아내는 누워있고 아이는 5살인데 그날 밤 병원에서 정민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3천만 원. 도연의 3년치 월급입니다. 여보, 나 때문에 미안해. 무슨 소리야? 당신 살려야지. 서연이는 잘 먹고 있어?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매일 편의점 빵과 우유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태준. 말끔한 양복, 고급 시계, 부드러운 미소. 그는 정미 어머니 쪽 먼 친척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씨. 얘기 들었습니다. 누구시죠? 정미 씨 수술비 제가 대겠습니다. 도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최태준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아이를 제가 키우겠습니다. 뭐라고요? 해외 입양 프로그램입니다. 합법적이고 아이에게도 더 좋은 환경이죠. 도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습니까? 내 딸을 팔라고요? 팔다니요. 아이의 미래를 위한 겁니다. 최태준은 차분하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입양 동의서, 해외 가정정보, 교육계획서. 박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키우면 이 아이도 당신처럼 됩니다. 평생 가난하게, 힘들게 살 겁니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제 손에서 크면 미국 좋은 가정에 갑니다. 교육받고 대학 가고 성공합니다. 정미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안 돼, 우리 딸은. 하지만 그녀는 기침을 하며 다시 쓰러졌습니다. 피가 섞인 가래가 나왔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 정비소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는 담요에 쌓여 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때가 묻어 있고 손톱은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서연아, 도연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가벼운 몸, 자는 얼굴은 천사 같았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일주일 후 도연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최태준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마지막 날 공항에서 서연이는 울었습니다. 도연의 작업복을 붙잡고 아빠, 아빠하고 불렀습니다. 서연아, 이모랑 가는 거야. 좋은 데 가는 거야. 싫어. 아빠랑 같이. 아이는 작업복을 놓지 않았습니다.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찢어지는 소리. 작업복 자락이 아이 손에 남았습니다. 도연은 아이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서연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그게 보호라고 믿으며 공항을 나와서야 도연은 자신의 옷을 봤습니다. 찢어진 자리,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꽃무늬 원피스 조각. 서연이 옷도 찢어진 것입니다. 도연은 그 조각을 주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정민은 수술받았습니다. 하지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6개월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딸 잘 있을까? 그게 정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례 후 도연은 도시를 떠났습니다. 지방 작은 터미널로 내려왔습니다. 매점 야간 관리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30년. 그는 단 하루도 잊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하루는 언제나 같습니다. 새벽 4시 기상, 매점 개점, 손님 응대, 오후 2시 퇴근, 빈 원룸으로 귀가, 저녁은 컵라면, 잠, 그리고 악몽. 매일 밤 도연은 같은 꿈을 꿉니다. 서연이가 울며 자신을 부르는 꿈, 작은 손이 작업복을 놓지 않는 꿈, 아빠하고 외치는 목소리. 도연은 식은땀에 젖어 깹니다. 심장이 미친 듯 뜁니다. 숨이 막힙니다. 괜찮아, 그냥 꿈이야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30년째 괜찮지 않습니다. 도연은 침대에 앉아 서랍을 엽니다. 안에는 작은 천 조각 하나. 꽃무늬 원피스 자락입니다. 서연이가 마지막 날 입었던 옷. 아이와 떨어지며 찢어진 조각. 도연은 그걸 손에 줍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냄새가 납니다. 아이의 냄새, 비누 냄새, 우유 냄새, 그리움의 냄새. 서연아 아빠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목이 메입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다 말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터미널. 관리소장이 도연을 찾아옵니다. 도연 씨 들었어요? 터미널 리모델링 한대요. 도연은 무표정하게 듣습니다. 큰 외국 회사래요. 투자 엄청 한대. 다음 주에 실사팀 온다던데? 그렇습니까? 도연은 관심 없다는 듯 대답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하루하루 버티는 것뿐입니다. CEO가 직접 온대요. 여자래요. 한국계 미국인. 도연의 손이 잠깐 멈춥니다. 나이도 젊다던데. 38. 도연은 빠르게 계산합니다. 지금 서연이 나이가 38. 도연 씨? 왜 그래요? 아닙니다. 도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세상에 38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그날 밤 도연은 또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매점 문을 엽니다. 역광 때문에 얼굴은 안 보입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도연은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습니다. 서연아. 그가 소리치는 순간 도연은 잠에서 깹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러는 거야? 도연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만 깜빡입니다. 그냥 꿈일 뿐이야. 하지만 가슴은 계속 뜁니다. 같은 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 52층 CEO 오피스. 한 여성이 야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러파크, 한국명 박서연. 38살. 책상 위에는 한국 프로젝트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서연은 펜을 내려놓고 한숨을 쉽니다. 또 한국. 지난 10년간 서연은 한국 관련 프로젝트를 피해왔습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는 직접 갔지만 한국만은 부사장에게 맡겼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곳이 자신이 태어난 곳이니까. 서연은 5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양부모는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육도 잘 시켜줬고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버드, MBA 30의 임원, 38배 CEO. 완벽한 성공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습니다. 서연은 책상 서랍을 엽니다. 안에는 낡은 천 조각 하나. 기름 냄새가 배인 작업복 조각입니다. 입양되던 날 서연은 이걸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빠. 서연은 작게 중얼거립니다. 얼굴은 기억 안 납니다. 이름도 목소리도 몰라요. 하지만 느낌은 생생합니다. 큰 손, 따뜻한 체온, 기름 냄새.
노크 소리. 비서가 들어옵니다. 대표님, 이사회에서 한국 프로젝트 직접 가시길 요청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일정 잡아요. 비서가 나가고 서연은 다시 천조각을 만집니다. 이번엔 피할 수 없네. 일주일 후 인천공항. 서연은 33년 만에 한국 땅을 밟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공기가 다릅니다. 냄새가 다릅니다. 낯설지만 동시에 익숙합니다. 여기가 내가 태어난 곳. 차에 오릅니다. 첫 일정은 지방 시외버스 터미널 실사. 물류 거점 활용 가능성 검토. 그냥 일이야. 감정 섞지 말자. 하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서연은 계속 창밖을 봅니다. 풍경이 낯설지 않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느낌은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왜 이러지? 서연은 가방에서 천조각을 꺼냅니다. 냄새를 맡습니다. 기름 냄새. 30년 전 그 냄새. 아빠, 당신은 어디 계세요? 새벽 3시, 도연은 또 악몽에 깹니다. 이번엔 더 생생했습니다. 서연이가 울며 아빠, 왜 나 버렸어? 라고 묻는 꿈. 도연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서 있기만 했습니다. 도연은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줍니다. 손이 떨립니다. 가슴이 조여옵니다. 왜 자꾸 이러는 거야? 물을 마시고 옷을 갈아입고 터미널로 향합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해서 매점 청소를 시작합니다. 뭐라도 해야 마음이 진정됩니다. 오전 10시 관리소장이 달려옵니다. 도연 씨, VIP 온대요. 외국 회사 CEO. 도연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VIP든 일반 손님이든 똑같습니다. 커피 타고 계산하는 것뿐입니다. 오후 2시 검은 승용차 세대가 터미널 앞에 멈춥니다. 서연이 내립니다. 정장 차림, 선글라스, 태블릿. 직원들이 뒤따르며 카메라와 서류를 듭니다. 서연은 터미널 내부를 둘러봅니다. 낡았지만 깨끗합니다. 오래됐지만 정돈돼 있습니다. 그녀는 메모하며 걷다가 매점 앞에 멈춥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도연은 고개도 안 듭니다. 손님 얼굴 안 보는 게 습관입니다. 커피를 내리고 종이컵에 따르고 뚜껑 닫고 카운터에 올립니다. 서연이 커피를 집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칩니다. 도연이 멈춥니다. 서연도 멈춥니다. 이상한 느낌입니다. 전기 같은 게 아니라 더 깊은 설명할 수 없는 감각.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서연은 선글라스 너머로 도연을 봅니다. 3초. 두 사람은 3초간 눈을 마주칩니다. 서연의 가슴이 뜁니다. 도연의 숨이 막힙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커피를 들고 돌아섭니다. 도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봅니다. 걸음걸이, 머리 모양, 뒷모습. 낯설지만 동시에 익숙합니다. 뭐지 저 사람? 도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착각이라고, 그냥 손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서연은 터미널 밖으로 나가며 뒤를 돌아봅니다. 매점이 보입니다. 그 안에 남자가 보입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러지? 대표님, 다음 일정 이동하셔야 합니다. 비서가 부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오릅니다. 하지만 차가 출발해도 계속 뒤를 봅니다. 터미널이 점점 작아집니다. 하지만 느낌은 남습니다. 서연은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봅니다. 입양 기록 조회 사이트. 로그인 창이 뜹니다. 그녀는 33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파일을 꺼냅니다. 입양 서류 사본. 양부모가 18살 생일 때 준 서류. 언젠가 내가 알고 싶을 때를 위해서
양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서연은 그때 서류를 받고 단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으니까. 버린 부모, 자신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손이 떨립니다. 서류를 펼칩니다. 노란 종이 발행 글씨. 생년월일 1987년 3월 15일 출생지 경상남도 친모 윤정미 사망 친부 박도연. 서연은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박도연 입양 당시 친부 직업란에는 버스 정비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소는 지워져 있습니다. 연락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선명합니다. 박도연. 오늘 간 터미널. 그곳 직원 명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사팀 자료에 있을 겁니다. 새벽 3시 서연은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터미널 전 직원 명단 보내주세요. 급합니다. 30분 후 답장이 옵니다. 첨부 파일. 엑셀 문서. 서연은 파일을 엽니다. 스크롤을 내립니다. 이름들이 지나갑니다. 김영수, 이미경, 최민호, 박도연. 서연의 손이 멈춥니다. 직급 매점 야간관리 경력 30년 생년월일 1957년 8월 3일 매점. 오늘 커피 받았던 그곳. 야간관리. 오늘 자신에게 커피를 건넸던 그 남자. 아니야. 서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박도연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한데. 하지만 가슴은 계속 뜁니다. 서연은 사진을 찾아봅니다. 직원증 사진이 있습니다. 작고 흐릿하지만 얼굴은 보입니다. 오늘 본 그 남자입니다. 주름진 얼굴, 말없는 눈빛, 기름때 묻은 손. 이 사람이. 서연은 사진을 확대합니다. 눈을 봅니다. 그 눈에서 뭔가 익숙한 슬픔이 보입니다. 입양 서류를 다시 펼칩니다. 곳곳에 어긋난 숫자들이 보입니다. 누군가 일부러 나이를 바꿔 적어 놓은 흔적입니다. 입양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서류 조작. 서연은 직원 명단과 입양 서류를 나란히 놓습니다. 이름 박도연, 생일 8월 3일, 직업 버스 정비에서 터미널 관리로 변경. 모든 게 일치합니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봅니다. 오늘 자신에게 커피를 건넸던 그 남자. 눈도 마주쳤던 그 남자. 33년 만에 스쳐 지나간 거야. 서연은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봅니다. 새벽 4시. 하늘은 아직 어둡습니다. 가방에서 작업복 조각을 꺼냅니다. 냄새를 맡습니다. 기름 냄새. 오늘 그 남자 손에서도 똑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아빠. 서연은 처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 단어를 중얼거립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다음 날 아침 터미널. 도연은 평소처럼 매점 문을 엽니다. 어젯밤도 악몽을 꿨습니다. 서연이가 아빠는 왜 나를 버렸어? 하고 묻는 꿈. 도연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오늘은 괜찮겠지. 도연은 커피 머신 전원을 켜고 진열대를 정리합니다. 하지만 손이 자꾸 떨립니다. 어제 그 여자 손님 생각이 계속 납니다. 왜 그랬을까? 손이 닿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냥 착각이야. 도연은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세상에 38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한국계 미국인도 수도 없이 많은데. 오전 9시 매점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섭니다. 서연이 내립니다. 혼자입니다. 어제처럼 직원들도 없고 카메라도 없습니다. 그저 그녀 혼자 간단한 옷차림에 선글라스도 없이. 서연은 천천히 매점으로 걸어옵니다. 도연은 그녀를 봅니다. 어제 그 여자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저 실례지만. 서연이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성함이 박도연 씨 맞으신가요? 도연은 멈춥니다. 손님이 자신의 이름을 묻는 건 처음입니다. 네, 그런데요. 생년월일이 1957년 8월 3일 맞으신가요? 도연의 얼굴이 굳습니다. 왜 이런 걸 묻는 걸까? 누구시죠? 대답해 주세요. 맞으신가요? 서연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만 서연은 한 걸음 다가섭니다. 혹시 30년 전에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딸을 입양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도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집니다. 세상이 멈춥니다. 소리가 사라집니다. 오직 그녀의 목소리만 들립니다. 딸 이름이 박서연이었나요? 도연은 뒷걸음질 칩니다. 손이 떨립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어떻게 그걸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입양 서류. 도연은 그 서류를 봅니다. 33년 전 자신이 서명했던 그 서류. 저예요. 서연이 말합니다. 저 박서연이에요. 당신 딸.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33년 전 당신이 공항에서 저를 보냈죠. 저는 울면서 당신 작업복을 붙잡았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작업복 조각을 꺼냅니다. 이거 그때 찢어진 조각이에요. 33년 동안 가지고 다녔어요. 도연은 그 1000조각을 봅니다. 자신의 작업복.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붙잡았던 것. 서연아? 도연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목소리. 정말 내가 서연이가 맞니? 서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네, 저예요, 아빠. 도연은 무너집니다. 카운터에 손을 짚고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30년 동안 말랐다고 생각했던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도연은 계속 중얼거립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서연도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도 다가가지 않습니다. 거리를 둔 채 그저 서 있을 뿐입니다. 왜 저를 보냈어요? 서연이 묻습니다. 왜 저를 버렸어요? 제가 싫었어요? 제가 짐이었어요? 아니야. 도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너를 지키려고, 너를 살리려고. 거짓말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당신은 저를 팔았어요. 돈 때문에. 엄마 치료비 때문에. 맞아. 도연은 고개를 숙입니다. 맞아. 아빠가 돈이 없어서, 너를 제대로 키울 수 없어서. 그래서요? 그래서 저를 버린 거예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쥡니다. 33년 동안 저는 왜 버려졌는지 몰랐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왜 사랑받지 못했는지. 사랑했어. 도연이 말합니다. 아빠는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 그럼 왜 찾지 않았어요? 서연이 묻습니다. 33년 동안 왜 한 번도 찾지 않았어요? 편지 한 장, 전화 한 통 없었어요. 도연은 울먹입니다. 자격이 없었어. 너를 버린 아빠가 무슨 자격으로. 자격이요? 서연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자격 없다고 도망친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서연은 서류를 카운터에 내려놓습니다. 이거 가지세요. 당신이 서명한 거니까. 그녀는 돌아섭니다. 서연아. 도연이 부릅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서연은 매점을 나갑니다. 차에 올라 문을 닫았습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도연은 카운터에 엎드려 옵니다. 33년 만에 만난 딸.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그의 울음소리만이 텅 빈 매점에 울립니다.
서연은 차 안에서 울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운전만 합니다. 호텔로 가주세요. 서연은 겨우 말을 꺼냅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로 접어듭니다. 서연은 창밖을 봅니다. 풍경이 흘러갑니다. 호텔 도착?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집니다. 울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비서입니다. 대표님, 내일 이사회 화상회에 있습니다. 준비 취소해요. 네. 하지만 다 취소하라고요. 일주일간 모든 일정 취소. 서연은 전화를 끊습니다. 휴대폰을 던집니다. 가방에서 작업복 조각을 꺼냅니다. 손에 쥡니다. 정말 사랑해서였을까? 같은 시각, 터미널. 도연은 매점 문을 닫았습니다. 오후 2시도 안 됐지만 더는 일할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방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서연이를 봤어. 도연은 중얼거립니다. 33년 만에 내 딸을 봤어. 하지만 기쁨은 없습니다. 오직 고통뿐입니다. 도연은 서랍을 엽니다. 꽃무늬 원피스 조각을 꺼냅니다. 33년 동안 간직했던 조각. 너는 아빠 옷도 가지고 있었구나. 서연도 작업복 조각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아팠을까. 도연은 천 조각을 가슴에 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매점에 나가지 않습니다. 관리소장이 전화해도 받지 않습니다. 그저 방에 틀어박혀 있을 뿐입니다. 서연도 호텔 방에 있습니다. 이사회는 난리가 났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표님, 정말 괜찮으세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서연은 대답합니다. 비서가 나가고 서연은 다시 작업복 조각을 봅니다. 입양 서류를 다시 꺼냅니다. 자세히 읽어봅니다. 입양동의 사유란, 친모 치료비 마련 및 양육 능력 부재 치료비. 서연은 창밖을 봅니다. 한 번 더 만나야 해. 4일째 아침, 터미널. 도연은 다시 매점에 나왔습니다. 안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매점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립니다. 오전 10시 매점 앞에 차가 섭니다. 서연이 내립니다. 도연은 멈춥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매점으로 걸어옵니다. 어제처럼 화난 표정은 아닙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표정입니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이 묻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기선 안 돼요. 다른 데 갈까요? 두 사람은 터미널 뒤쪽 작은 공원으로 갑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둡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서연이 먼저 묻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입을 엽니다. 돌아가셨어. 내가 떠나고 6개월 후에. 서연은 고개를 숙입니다. 큰 수술이 필요했어 하지만 돈이. 도연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를 판 거예요. 팔지 않았어. 도연이 말합니다. 지키려고 했어. 너를 지키려고 어떻게 버리는 게 지키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입니다. 도연은 깊게 숨을 쉽니다. 그때 아빠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버스 정비공.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 너는 5살이었고 매일 정비소에 데리고 다녔지. 서연은 듣고 있습니다. 너는 기름 냄새 나는 정비소 바닥에서 놀았어. 빵하고 우유로 끼니 때우고 아빠 일 끝날 때까지 기다렸지. 도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러다 엄마가 쓰러졌어. 병원비는 하늘 같았고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났어. 최태준이요?
서연이 묻습니다. 입양 서류에서 본 이름입니다. 응. 그는 돈을 댈 테니 너를 달라고 했어. 미국 좋은 가정에 보내준다고. 교육 잘 시켜준다고. 그래서 바로 동의한 거예요? 아니. 도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빠는 거절했어. 처음엔. 하지만 그 사람이 말했어. 당신이 키우면 이 아이도 당신처럼 된다고. 서연은 입술을 깨뭅니다. 아빠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 내가 키우면 넌 평생 가난하게 살 거라고.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힘들게 살 거라고. 도연은 서연을 봅니다. 그래서 손을 놓았어. 보내는 게 너를 사랑하는 거라고 믿으면서. 서연은 눈물을 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결국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없어도 돌아가셨어요. 맞아.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빠의 선택은 틀렸어. 엄마도 살리지 못했고 너도 잃었어. 모든 게 잘못됐어. 도연은 울먹입니다. 그 후로 아빠는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 그냥 버티고 있었을 뿐이야. 매일 너를 생각하면서 미안하다고 중얼거리면서. 서연은 돌아봅니다. 그럼 왜 찾지 않았어요? 왜 연락하지 않았어요? 자격이 없어서. 도연이 대답합니다. 너를 버린 아빠가 무슨 자격으로 다시 나타나. 넌 새로운 가정에서 잘 자라고 있을 텐데. 잘 자라긴요. 서연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33년 동안 저는 왜 버려졌는지 몰랐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왜 사랑받지 못했는지.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면 다예요? 미안하다는 말로 33년이 지워져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서연은 일어섭니다. 저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을 원망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당신이 미워야 할지, 불쌍해야 할지. 도연도 일어섭니다. 서연아, 말하지 마세요. 서연은 손을 들어 막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시간이.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갑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서연아, 작게 부릅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도연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서연이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화했습니다. 듣기는 했습니다. 아직 끝은 아니야. 도연은 작은 희망을 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호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봅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입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비서입니다. 대표님, 터미널 프로젝트 건으로 본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철수하라고 하네요. 왜요?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했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합니다. 아니요. 프로젝트 진행합니다. 네. 하지만 본사에서 제가 책임지겠다고 전하세요. 이 프로젝트는 제가 직접 맡을 겁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습니다. 작업복 조각을 손에 쥡니다. 한 번 더 가봐야겠어. 다음 날 터미널. 도연은 평소처럼 매점을 엽니다. 요즘은 손님 한 명 한 명이 혹시 서연이 아닐까 기대하게 됩니다. 오후 3시 서연이 나타납니다. 이번엔 정장이 아닙니다. 간단한 청바지에 니트, 편안한 차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인사합니다. 도연은 놀라 일어섭니다. 서연아, 이야기 좀 더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다시 뒤쪽 공원으로 갑니다. 이번엔 거리가 조금 가깝습니다. 제가 결정했어요. 서연이 먼저 말합니다. 뭘? 이 터미널 프로젝트 제가 직접 맡을 거예요. 그리고 서연은 도연을 봅니다. 당신도 함께하면 어때요? 나를? 네. 터미널 재생 프로젝트예요. 이곳을 지역 물류 거점으로 만들 거예요.
당신은 30년 동안 여기서 일했잖아요. 이곳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도연은 어리둥절합니다. 하지만 난 그냥 매점 관리인이야. 그래도 괜찮아요. 서연이 말합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했다고 말할 순 없어요. 아직은. 하지만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33년을 잃어버렸으니 이제부터라도 알아가고 싶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정말 괜찮겠니? 모르겠어요. 서연은 솔직하게 답합니다. 하지만 안 해보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고마워하지 마세요. 전 아직 화나 있어요. 서연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고통받았다는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아파해요. 그게 시작일 수도 있잖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습니다.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서연이 묻습니다. 도연은 미소 짓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입니다. 착했어. 너무 착해서 탈이었지. 너는 엄마 닮았어. 웃는 모습, 말투 다 닮았어. 서연은 고개를 숙입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나도. 도연이 대답합니다. 매일 보고 싶어. 두 사람은 다시 침묵합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편안합니다. 한 달 후, 터미널 재생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서연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도연은 매점에서 관리 사무실로 자리를 옮깁니다. 두 사람은 2주일에 한 번씩 만나 커피를 마십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요즘 어때요? 서연이 묻습니다. 좋아. 일이 재밌어. 도연이 대답합니다. 그게 다예요? 너를 보는 게 가장 좋아. 서연은 미소 짓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진심으로 웃습니다. 저도요. 6개월 후 터미널 리모델링이 완료됩니다. 개장식 날 서연과 도연은 나란히 섭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직원들이 인사합니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게 특별합니다.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터미널 앞에 섭니다. 다음 주 미국 가야 해요. 서연이 말합니다. 그래.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연이 말을 잇습니다. 돌아올게요. 꼭. 도연은 처음으로 활짝 웃습니다. 기다릴게. 서연도 웃습니다. 아빠. 그 단어를 부르는 게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야말로. 도연이 대답합니다. 다시 와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눕니다. 처음으로 손을 맞잡습니다. 33년 만의 연결.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춥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보며 서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엔 누구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부모의 선택이 늘 옳을 순 없습니다. 사랑은 때로 손을 놓는 모습으로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손을 잡으려는 용기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